다정한 의사 최봉춘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이죠. 통증왕 최봉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최봉춘 원장님께서는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황색인대 제거술을 무려 600회 이상이나 시술하신 말 그대로 통증왕이신데요. 오늘은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선생님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건지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형마취통증의학과 최봉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내용을 저번에 이제 촬영하면서 많이 알게 됐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연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중증의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 이 황색 인대 제거술은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네. 우리의 몸의 기둥은 척추인데 이런 척추가 기둥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기둥이 나이가 들면 점점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척추에도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척추에 있는 신경관을 싸고 있는 그 인대가 있어요. 황색 인대, 네. 관절, 디스크가 노화로 인해서 두꺼워지고 또 두꺼워지면서 신경관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안에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눌러갖고 신경의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작용을 해요. 첫 번째, 그 뒤에 있는 황색인대라는 것이 점점점 두꺼워지고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커져요. 그럼 또 누르게 되죠. 또 하나는 앞에 쪽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성 디스크로 삐져나오면서 디스크가 신경관을 누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압박을 하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되게 이 척추관 협착증은 그 특징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납니다. 우리 뭐 얼굴도 주름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늘어지듯이 천천히 찾아오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아주 천천히 찾아오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죠. 오.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나이가 50대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네. 되는데요. 이런 척추관 협착증 말고 디스크도 있는데 디스크는 척추관 협착증이랑 뭐가 좀 다르겠죠? 디스크는 제 주변의 사례를 보면 천천히가 아니라 갑자기 약간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을 이렇게 좀 차이점을 본다면 네. 물론 디스크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은 거의 100%가 디스크예요. 그리고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 디스크가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그 수액인데 수액이 싸고 있는 그 막을 통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이 바로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디스크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허리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다리를 쫙 통증이 나오면서 꼼짝 못하고 특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픈 게 바로 디스크인데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서서히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가 좀 펴기가 어렵다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엉덩이가 아프다 그래서 어느데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면서 슬금슬금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원인도 전 좀 이제 궁금한 것 같은데, 이 보통 척추관 협착증을 많이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주부님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네. 하여튼 이 척추관 협착증 허리 아파 오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한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개 한 6대 4로 60%가 여성분인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척추관 협착증이나 노화가 빨리 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가사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특히 나이 드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젊었을 때부터 앉아서 일을 하고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뭐 여러 가지 가사 일을 하다 보면은 허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척추관의 주위에 있는 인대를 두껍게 하는 일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또 뼈가 또 약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빨리 노화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척추 협착증이나 척추 질환에 상당히 노출이 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님들 많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는데 또 나이 드셔서 허리까지 아파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확실히 뭐 김장도 담그고 맨날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번에 김치를 담그지 않으면 너네 먹을 반찬이 없다 이러면서 굳은 일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허리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좀 폐경기가 빨리 오셔서 그런지 그 영향도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폐렴기가 빨리 오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또 근육량도 줄고 특히 골다공증이 오기가 심하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좀 넘어지시거나 좀 삐끗하면서 압박골절이고 압박골절하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더 진행이 되고 네. 또 나이가 들면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어머니들이나 주부님들은 이제 처음에는 허리 아프다가 다리가 좀 아픈데 점점 다리가 저려서 네. 못 걷고 허리를 구부려서 피질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리가 저리거나 발바닥에 감각 이상이 오면은 아주 위험한 사인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네. 병원에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조금 궁금한 게 이 척추관 협착증은 천천히 좀 오고 디스크는 그래도 조금 그 통증의 시기가 약간 좀 빨리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확히 좀 차이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그것이 척추관 협착증을 누르기 때문에 인대가 두꺼워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천천히 계속 천천히 인대가 두꺼워지고 있으니까 디스크는 아무래도 이런 퇴행성 디스크가 되면서 디스크 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되게 급성으로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젊은 사람도 자세가 나쁘고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디스크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시술, 정말 말 그대로 수술이 아닌 시술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걷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혹시나 시술이 가능한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후반이나 50대부터 슬슬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아프신 분들을 처음부터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으로 보통 진단을 받는 게 50대 중반이나 60대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에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세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30%의 환자분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좋아지더라. 또 30%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점 심해서 정말 나중에 수술로 가더라. 또 나머지 40%는 시간이 지나도 별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치료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모두 수술을 생각하는 것보다 두꺼워져 있어. 많은 사람들 두꺼워져 있으니까 이걸 넓혀야지. 그런데 넓혀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신경 주위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물리치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사치료나 신경치료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 시작이 됐을 때 근육을 잘 키워주고 주위에 허리에 등 근육이 튼튼하다면 협착증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똑같거나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아프다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경과 과정이 있으니 그 부분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면 심한 경우에 바로 좀 수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치료를 물리치료라든지 일반적인 치료, 그다음에 주사치료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했는데도 너무너무 아프고 어떤 분들은 주사치료했는데 주사 옛날에 한 번 치료하면
뭐 한 달, 두 달, 뭐 1년이 갔었는데 네. 요새는 주사 치료하면 일주일이 못 가요. 오. 또 어떤 분은 주사 치료해봐야 하루 이틀이면 다시 아픕니다. 이렇게 극심하게 협착이 심해진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나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면서 발바닥에 무덤도 많고 걸으면은 5분도 못 걸어서 다시 쉬어야 되고 또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지고 다리에 힘이 약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런 간단한 치료가 아니라 좀 더 협착이 된 부분을 넓혀주는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경치료 위에 우리 시술을 하는 신경성형 시술이라든지 풍선확증술 같은 거를 통해서 협착된 걸 완화시키는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걸 했는데도 또 계속 그럴 반복해서 수 재발되고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황색인대 제거를 통해서 협착이 돼 있는 데를 확장시켜주는, 감압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과에 따라 그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혹시 수술이니까 요거 치료하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요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술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또 뭐 당뇨나 고혈압 여러 가지 있어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황색인대 제거술은 약간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고 감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술을 하는 거는 시간은 1시간 정도면 거의 다 끝나고요. 바로 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있으면 이제 걸어 다니고 다 일상생활을 하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받으면 통증도 심하고 며칠 동안 일 못하고 뭐 맨날 며칠 누워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를 제거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단 건들고 황색인대 제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최소한 부분을 내시경을 통해서 고기만 싹 제거를 하기 때문에요. 시술 시간이 짧은 만큼 회복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면 한 2, 3일 후부터는 나가서 어떤 분들은 뭐 3일 후에 직장 가서 뭐 일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손상이 된 부위가 적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좀 아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살짝 접어두고, 혹시나 내가 이 척추관 협착증이 아닐까, 그리고 급작스러운 통증이 있다면 디스크가 아닐까, 그리고 회복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양한 정보 많이 채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